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마디에 요동치는 세계 경제. Our country and its taxpayers have been ripped off for more than 50 years, but it is not going to happen anymore. 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 관세 발표. 중국의 강경 대응과 세계 각국의 반발. 그리고 더욱 치밀해진 물밑 협상. 더욱 강력한 스트롱맨으로 돌아온 트럼프 미 대통령. 그는 누구인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보복을 거듭하며 서로에게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똑같이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 관세는 30%, 미국산 제품은 중국에서 10% 관세만 적용됩니다. 당초 전망보다 파격적인 인하인데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 등 비관세 보복 조치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대중국 무역 관계의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again, to me, the biggest thing that came out of that meeting is they've agreed. Now we have to get it papered, but they've agreed to open up China. 중국도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거둔 중요한 승리라고 자화자찬했는데요. 重要一步为进一步弥合分歧和深化合作打下了基础，创造了条件. 단기전도 불사하겠다던 중국이 서둘러 미국의 손을 잡은 배경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업률 등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기싸움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트럼프. 트럼프와 협상하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집중 탐구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볼까요?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스에서 낳은 넷째,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어릴 적부터 자존심이 강해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퀸스에서 마쳤지만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죠. 13살 때 트럼프가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자 그의 부모는 트럼프를 규율이 엄격한 뉴욕 군사학교로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한 뒤 뉴욕의 포덤 대학을 거쳐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명문대학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대학 시절 베트남전 강제 징집이 진행됐지만 트럼프는 학업을 이유로 4차례 징집을 연기했고 발꿈치 뼈 돌출을 이유로 징집을 면제받았죠. 이후 트럼프는 대학 시절 아버지의 부동산 개발업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오하이오 신시내티의 아파트 단지 재개발을 시작으로 초고층 빌딩과 호텔, 센트럴파크 스케이트장 등 각종 개발에 나섭니다. 그 후 1971년 아버지에게서 엘리자베스 트럼프 앤 선의 경영권을 물려받았고 사명을 지금의 트럼프 그룹으로 바꿉니다. What would you do tomorrow? Maybe I'd run for president. I don't know. Would you like to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really don't believe I would run. I would love and I would dedicate my life to this country, but I see it as being a mean life, and I also see it that somebody with strong views and somebody with the kind of views that are maybe a little bit unpopular, which may be right, but may be unpopular, wouldn't necessarily have a chance of getting elected against somebody with no great brain but a big smile. 트럼프는 1981년 뉴욕 맨해튼 5번가에 58층짜리 초고층 빌딩 트럼프 타워를 완공한 것을 비롯해 애틀랜틱 시티의 트럼프 플라자, 플로리다 팜비치의 리조트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갔는데요. 현재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내세운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녀 이반카가 대를 이어 트럼프 그룹의 부사장을 맡고 있죠. 트럼프는 자신의 재산이 100억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해왔지만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포브스는 그의 재산을 37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2천억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에 타지마할 카지노를 세웠다가 도산하는 등 1991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인대회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미스 USA와 미스 유니버스 등 미인대회 조직위원회의 지분을 소유했었습니다. 250명의 외국인 모델이 소속된 패션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기도 했죠. 그러나 트럼프가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키면서 공동 주최한 NBC 방송과 유니버설은 2015년 트럼프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트럼프는 3번의 결혼을 한 걸로도 유명한데요. 첫째 부인 이반나 트럼프, 둘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와 각각 이혼한 뒤 2005년 슬로베니아 출신 모델 멜라니아 트럼프와 3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성 정치권에서 아웃사이더나 다름없었는데요. 트럼프의 당적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공화당에서 개혁당, 민주당을 거쳐 2009년 공화당으로 돌아왔으나 이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가 2012년 다시 공화당에 정착했습니다. 트럼프는 1988년 출마하지 않아 아쉬운 인물로 꼽힐 정도로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트럼프는 아직 대선에 출마할 뜻이 없다면서도 출마한다면 승리할 것이다.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You've said, though, that if you did run for president, you believe you'd win. Well, I don't know. I think I'd win. I tell you what, I wouldn't go in to lose. I've never gone in to lose in my life.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 초반대로 미미해 웃음거리 취급을 받았으나 16명의 쟁쟁한 경쟁자를 차례로 꺾고 끝내 대권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는데요. 트럼프는 경선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인종, 종교, 여성 차별 등 분열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역풍을 받기도 했습니다. When do we beat Mexico at the border? They're laughing at us, at our stupidity.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Until our country's representatives can figure out what the hell is going on. 그러나 트럼프는 기성 정치권과 경제 악화에 대한 유권자, 특히 저소득층 백인 남성의 분노를 자극해 이른바 트럼프 현상을 만들어내며 대세를 형성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 기성 정치권과 거리를 둔 아웃사이더라는 독특한 입지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선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 등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다음해 1월 대선에 불복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트럼프는 그들을 애국자라고 추켜 세워서 논란이 됐고 SNS 계정까지 정지당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판이 달라졌는데요.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됐고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더욱 막강한 파워로 다시 귀환했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재집권 이후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동맹국에도 가차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영국, 호주 등과 함께 미국이 지목한 최우선 협상 국가인데요. 최대한 빨리, 최대의 성과로 협상을 끝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선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속도보다는 내용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인데요. 협상의 중심은 자동차, 반도체 같은 대미 주력 수출 품목에 두고 관세 철폐를 위해 총력전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인상까지 관세와 묶어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는 미국 입장엔
무역과 안보는 분리해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협상에 가져가는 가장 큰 지렛대는 조선과 에너지. 미국 LNG 수입 확대와 조선 협력 강화는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 참여를 압박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내내 관세 문제를 압박의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고 협력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